안녕하십니까. 에, 코로나 정국이라고 많이 말씀들 하시는데 바깥 날씨도 굉장히 춥고, 그런데 오늘 이렇게 주민에게 듣는 이야기, 그것도 주민에게 전해 듣는 이야기, 다름 아닌 대정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초대 응해 주신 두 선배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 아우가 감히 한국전쟁과 식품 이야기라고 하는 화두를 가지고 오늘 주민에게 듣는 대정 이야기를 진행하게 되면 좀 기쁘기도 하고, 두 선배님 만나 뵈니까 좀 감개가 무량한 정도입니다. 먼저 진행을 위해서 고정팔 선생님 선배님부터 본인 소개를 좀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예, 저는 고향이 대전 고을이라고, 행정구역상으로 인성리라 그럽니다. 인성리, 안성리, 보성리, 신평구에서 오계리라 그러는데, 저는 인성리 출신입니다. 저희 집이, 제가 39년생인데 저희 집하고 저하고 동갑입니다. 지금 사는 집에 우리 어머님 아버님네 이사 오시는 해에 제가 태어났으니까 저희 집하고 저하고는 동갑이 되겠죠. 예. 제가 사는 집이 지금 저희 생일이라 한이설인, 지금은 볼품없는 스레트 집입니다만은 후세 영원히 아버지 어머니의 피땀 어린 겁니다라고 해서 우리 죽더라도 너희들 이 집은 어떻게 보면 가벼운 박물관에 갖다 놓으시면 좋겠다라고 애들한테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강창우 선생님 자기소개 좀 부탁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을 만나고 보니 너무나 마음이 기쁩니다. 저는 37년생입니다. 이제 84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일정 때부터 일본 군인들을 많이 상대받고, 그 후에 4.3 사건 또는 6.25 동란, 제가 하나하나 지금 지나온 생각을 하면은 꿈 같아요. 정말 슬픈 때도 있고 기쁜 때도 있고 쓰라린 고통을 받은 때도 있고, 이래가지고 살아오면서 느낀 것이 6.25 동란에 중점적으로 기록할 목적을 같은데, 6.25 동란에서 잠깐 설명을 해도 괜찮습니까? 그거는 다음에 사회자가 잠깐 그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빈 이 정도로 이 정도로 해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두 분 저희 선배님입니다만은 사회자로서 좀 불찰이 있었던 것이, 강창우 형님을 먼저 소개를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게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두 분 형님이야 늘 저를 막내로 생각해서 늘 아껴주시니까 대담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그저 가족같이 생각을 해서 이렇게 가끔씩은 어리광도 부리고 그럴 것 같습니다. 6.25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저 못하는 영어로 Korean War라고 되게 전해지고 저게 쓰는데, 이 소생이 미국에 가서 6.25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중국인인지 아니면 자유중국에서 왔는지 대번에 하는 말씀이 코리안 와가 아니라 항미 원조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하고 설전도 벌이고 그랬는데, 그 6.25에 참 한도 많고 서름도 많고, 에피소드를 말씀드리자면은 밤이 새도록 해도 못할 정도의 어떤 엄청난 역사의 변혁을 몸소 겪었던 두 분이 오늘 식품 쪽에, 또 꿀꿀이죽이라고 일명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피난 시절에 아주 쓰라린 그 전쟁 식품을 취식하면서 오로지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하는 것을 우선 전제하면서 먼저 이제 한국 전쟁 당시의 모스포 사회 분위기를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강창규 선배님, 네. 한국 전쟁 당시에 선생님은 어쩌면 토백이의 한 분으로서 네. 상당히 그 피난민들하고도 갈등도 많았겠고 그런데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특히 우리 선배님이 거주하시는 곳이 상무리 이교동 아닙니까? 네, 이기도입니다. 네, 그래서 그 지역에서 한국전쟁 당시에 있었던 어떤 많은 이야기거리 네. 아시는 대로 예. 말씀하고 싶은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6.25가 터지니까 1950년도에 6.25 터지지 않습니까? 터지니까 피난민들이 얼마나 왔는지 지금 방이 없어서 또 군인 가족들 피난민 겹쳐가지고 들어오니까 방이 없어 심지어는 남의 집 마룻방 거기도 한 살림을 하고 우리 집도 두 살림을 했습니다. 군인들이 방은 구들 하나 빼긴 하나는 이상한 데 해가지고 정말 방이 구했습니다. 살아 살기가.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처음 오니까 이식주 해결에 굉장한 고난을 느꼈죠. 돈도 가져온 거 별로 없고 피난 오니까 갑자기 왔으니까. 그래서 그대로 피난 사람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군인 장교 가족 정도는 그 장교 월급도 타고 거기 뭐 두리정은 그 보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가져가서 음식이고 이 사람 살아가는데 해결을 좀 했는데 그대로 아무 인연 없이 피난 온 사람은 상당히 피곤한 생활을 했습니다. 남의 집 일 하려고 해도 일거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알지들 못하니까 서로 생명을 통하고 서로 교섭을 해야 알아서 빌고 뭐 하는데 일이 있어도 빌잖아요. 또 그 당시는 지금처럼 이럴 거 없었습니다. 그건 밭에 가서 조검질 매는 것이 주인데 1년 내내 조검질 매. 그 당시는 보리가 없어요. 그 당시는 밭에 보리도 안 갈았지. 왜 안 가느냐? 비료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알뜰 천지에 여름에는 소목장 했지 뭐. 봄에는 소목자가 여름에는 조에는 농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고구마도 조금 자기 먹을 거 조금 하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태풍이 온다면은 우리 제주도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 대정제기에서는 굶어서 물롯이라는 그 밭에 나는 똥 많은 아주 작은 벙어리가 는 예, 것입니다. 예. 그걸 삶아가지고 예. 어떻게 삶느냐 하면 큰 항아리에 그걸 밭에 가서 캐다가 막 몇 번 솟아가 해게 시켜가지고 놔가지고 은근히 이 항아리 주변으로 불때감 나가지고 한 일주일 막 뗍니다. 우루는 공기 못 통하게 딱 헌복으로 해서 가마에 공기 일절 통하지 못하게 짐도 나가지 못하고 공기도 못 들어가게.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것을 삶으면은 그것이 벌거입니다. 벌거예요. 벌거인 것을 이제 그대로 먹을 수 없고 바다에 가서 해초에다가 그거에 버무려서 설마 먹는데 달콤해 처음에는. 달콤한 일주일만 먹으면 소리 벌거 부어요. 부어. 그리고 그거 하다가 버티면은 또 그 당시 그 전분 공장에서 전분 주시 돼지 먹이는 거지, 그지? 그러다가 막 물을 시치면 냄새 안 나게 김 찌꺼기만 또 바닥에 해쳐 가서 삶아서 먹으면은 변비 생겨요, 변비. 예. 일주일만 예. 먹으면 예. 변비가 생겨요. 변비 생겨서 상당히 고통을 받았지. 그래서 사람 사는 게 참 무엇인지 상당히 어려운 고통 속에서 살아온 뒤 훈련소가 딱 들어오니까 이 훈련소는 대구 훈련소에서 여기 제일 훈련소로 이전한 것이 이 대전급 훈련소인데 이 훈련소 규모가 아시아 제일이라고 합니다. 50만 대군을 양성했고 이 훈련소에서 그 훈련병들이 얼마나 배고프고 고통스러운 거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너무 먹을 것을 굶었기 때문에
병도 많이 걸리고 실지 좀 그 신병들이 의자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훈련하러 갔다가 그 훈련병이 이제 돌아와서 저녁 먹고 전부 밖에 끌려나와. 끌려나서 마을 저편에 가서 한 사람이 돌 한 명씩 메고 와라. 안 메고 오는 사람은 막 쳐. 그러니까 밭담도 매일 해가니까 뭐 굵어 이거 들어맬 수 있어. 그 이렇게 보다가 이 울타리 집 울타리 확 하나 더 떴고, 그럼 우리가 나가서 우리 형님네 부모들 울타리를 지켰어. 가져가지면 어떡해. 그 신병은 매 맞으니까 이렇게 보다가 안 보는 쪽 확 하나 좀 잡아 뛰고 해. 그게 무엇을 해내냐. 사기는 신병들이 살기 위한 집을 만들기 위해서는 흙으로 만들 수 없다 이거라. 돌로 쌓아야 되겠네. 그 돌이 지금 우리 또 저기로 3년 된 일이 6거리가 쫙 한 100m에서 쫙 쌓은 돌길이 있었는데 우리 다 전부 했는데 그렇게 훈련도 된데 그런 또 중노동을 시키고 그 매가 또 그러니까 얼마 먼 거리입니까 이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좀 훈련병들이 상당히 고축하고 지금에 생각하면은 좀 꿈 같은 군대 생활이지 그 당시에 이러면. 그래서 실제 또 6.25 전투에 가서 많이 죽었고 좀 그 사람들이 그 흘린 피눈물이 지금도 내 마음속에는 쌩쌩이 기록이 된 것이며. 예. 또 한 번 더 말하면은 피난민들이 그 인연 없어 온 사람들은 어디 일할 자리도 없고 좀 실지 피나는 그 생활을 하면서 나중에 차차차차 기반을 닦고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더 열심히 주민보다 더 열심히 하고 더 연구해가지고 상점도 오고 음식점도 털서 대부자가 된 사람이 많습니다. 피난민들이. 예. 이미 다음으로 예. 말하겠습니다. 강 선배님 참 대단히 그 옛날 일을 잘 기억해내시면서 여기에 그 여러 가지 사연 중에서 관련된 그 유적 또는 유물 아니면 사회상 이와 같은 것들을 소상하게 밝혀주셨는데 우리 저 고정팔 선배님께서는 대전골이라고 예. 알고 있고 대전골에서 그 유명한 그 꾀꼬리 가수 황금심이라는 가수가 부른 삼다도 소식이 예. 인성리 마을회관에서 최초로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그 인성 보성 안성 지역의 하사관급 이상 간부들이 많이 살았기도 했거니와 더 나아가서 피난민들도 상당수가 있었는데 그 당시의 상황을 간략하게 그리고 특히 식생활에 관련된 이야기로 중점으로 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어려운 기억을 더듬는 게 되시겠지만은 좀 소상하게 말씀 좀 해주시고 우리 후세들에게 이거는 꼭 남기고 싶은 이야기다 그렇게 하는 내용들이 있다면은 하나씩 차근차근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좋은 시간 활용해 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뭐 장유 회장님 말씀이나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길게 말하지 않아서 요점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쟁과 음식. 6.25 전쟁은 왜 일어나느냐? 왜 3.8선언이 생기느냐? 지금 역사에 기록된 김구 선생님 우리 대한민국을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김구 선생님은 상위 임시정부 수반 아니었습니까? 당시에 이승만 박사였죠. 대통령이 박사는 미국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좀 거창해집니다. 3.8선이 크서지게 된 원인. 이념이 머스한 뒤 북한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남한에는 미국을 배경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국가 건설을 외치면서 김일성과 이승만과 힘겨루기로 뒷배경 소련과 미국이 있어가지고 꼭 윤놀 뭐 후원하는 거 뭐죠? 호라호라 싣고왔지. 우리 한민족이 뭔 죄입니까?
강두기 앞잡이로서 참 큰 많은 피를 흘렸는데 제가 이 말씀 뭐냐 38선 크서지는 건 이념의 관계 충돌 관계고 김구 선생님을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구 선생님이 남겨두신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은 38선이 벽이 있어가지고 딱 철저하게 쌓여가지고 뭐 통하지 못하면 그 당시 혼란기는 그나마 뭐 개방하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왕래가 조금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김구 선생님은 한민당 이승만 박사와 같은 당이죠. 같은 민족이 같은 당, 같은 이념인데 오로지 이승만은 좀 마케팅을 잘한 거요. 미국이라는 막강한 배경을 가지고 남한의 단일국가 건설을 주창하면서 마케팅을 잘한 거죠. 미국의 힘을 믿고. 같은 당원이면서도 김구 선생님은 이승만이 이념뿐만 아니라 김일성한테 가면은 당신 저 이승만 앞잡이다라고 해서 발로 차불고 이승만 나한테 오면은 아니 너 저 김일성 물들고 있지 않냐 이리로 가도 발로 차고 저리로 가도 발로 차불고 참 김구 선생님은 그렇게 통일과 건설을 위해 가지고 좀 애쓰신 분입니다. 결국에는 이 안디라는 그 육군 소위한테 좀 지금 저격 당해서 생을 마감했지만은 그 마지막 말씀이 참 멋집니다. 김구 선생님이 지금 그때 5월 10일 그 지원국회의원 선거 때 50선거를 반대했습니다. 김구 선생님이 50선거 하면은 영원히 38선이 그어진다. 난 분단이 되기 때문에 50선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해서 통일국가 건설 주창한 분이 김구 선생님인데 참 마지막 말이 멋졌어요. 내가 38선을 벽에 삼아 주는 한이 있더라도 50선거는 행 안 된다. 영원히 분단다.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참, 참, 잘 알아듣습니다. 사회자로서 그게 전쟁의 요점. 사회자로서 이런 점은 조금 삼가주십사 하는 것이 바로 정치적인 거 아니면 사상적인 거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우리 후진들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6.25 당시에 대정지역에서 벌어졌던 음식 문화 아니면은 어떤 어려운 사회적인 상황 이런 거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주실 것을 국한시키겠습니다. 사회 집권으로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슬포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전쟁과 관련된 많은 사연 중에서 피난민과 훈련 등이 모슬포로 대거 왔는데 대전골에서 봤던 피난민과 훈련병들의 모습을 혹시 상기시킬 수 있겠습니까? 훈련병 교육하는 건 뭐 학과장 우리는 뭐 다음에 기대가지고 어렸을 때 11살, 12살, 13살 때 3년 동안 실컷 구경했죠. 단산, 저 동광 하사관 학교죠, 동광에? 하사관 학교 이교동 북쪽에 이교동 북쪽이고 하사관 학교. 하사관 숙소가 거기 있었지 않습니까, 동광에? 근데 그 훈련소 때 그 훈련병들이 전 50만 대를 여기서 전 배출했지만은 지금 국방을 지키는 군인들이 배고파야 되겠습니다. 훈련병들이 배고프고 있어. 정부에서 보급이 줘봤는 1인분 다 잘 줬겠지만 그게 그 귀한 식량을 도중하차 대분 모양이요. 정말 대분 모양. 계급 높은 사람 이걸로 떼먹고 저걸로 떼먹고. 그 보급 상태가 아주 열악했다. 열악한 거 가지고 되게 그런 말씀이시죠. 마지막에 말단 그 훈련병한테 자기 몫을 어쩝니까 쫄병이 뭐 힘도 없는데 거의 굶을 정도의 훈련병이었어요. 한국전쟁 당시에 먹는 거 가장 귀하고 가장 부족했고 그러니까 더 귀할 수밖에 없었던 실정 그런 것에 대해서 더 첨언하실 말씀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는 군인은 그렇고 그런 민간인은 어떠냐?
우리는 이 토박입니다. 피란민들은 많던 적던 그래도 정부에서 조그만 그 쌀방울이나 쌀뜨방이나 조금 그 배급했어요. 우선 피란민 위주니까. 근데 우리 토박이는 지원받을 수도 없고, 아까 강 회장님 말씀처럼 우리 제주도는 땅이 척박하기 때문에 보리는 안 돼. 왜냐? 보리는 비를 줘야 되겠네. 비를 월동작물이 돼야지. 비를 안 주면 안 되거든요. 주는 여름철이 되니까 하작물이니까 이 화산에서 잘 됩니다. 비를 안 줘도. 그러니까 참 조밥만 먹어도 부자 소리 들을 정도입니다. 그것도 밭이 있는 사람의 밭 없는 사람은 참 이거 뭐 우려야 될지 웃어야 될는지 학교라는 게 뭐 학교 갈 생각도 아니. 여자로 태어나면 남의 집 아기 없게 무보수로 아기 봐서 밥 얻어먹겠는데 아기 없게 노력해주고, 사내로 태어나서 조금 밥 먹는다는 집안에선 뭐 중학교 정도 가면 잘 보낸 거지요. 그러지 못한 집안에서는 없다 보면은 남의 집안에 소목동으로 갑니다. 보수가 없어요. 보수란 거는 두 끼쯤 얻어먹어, 두 끼. 아침 먹고 저녁 얻어먹어야 소 하루 종일 봐주는 거. 이거 참 우려야 되니까 웃어야 되겠습니까? 그 원지미도 그렇게 배고팠고, 피란민도 배고팠고, 이 배고픔이 뭔지, 이 물로 삶아 먹었다는 건 뭐 저도 뭐 눈으로 봤고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 가파도 지금 가파도 국민학교가 지금 폐교 위기에 놓여 있는데, 가파도 동창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가파도 국민학교 하나 생길 정도입니다. 인구 가파도가 왜 많았어? 왜 많았냐? 땅이 여기 척박하다 보니까 우리 농산물 생산 안 돼. 바다에 가면 주워 먹을 게 많아요. 보말, 소라, 미역 등등. 해초라도 영양가 좋지요. 쌀만 없다 뿐이지. 그래서 가파도 인구가 그때 참 좋았어요. 지금 가파도 지금 아주가 폐기될 정도 전부 다 돈들 어부들 해가지고 저 모수포방도 와보니까 가파도 말은 저 귀신 남직한 정도로 돼서 왔어요. 참 그렇게 음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뿐이 아니라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그 일제강점기 때 참 이 힘이 뭔지, 이 보리공출이에요. 보리공출. 또 절강고구마 썰어가지고 말리가 그 고구마 빼뜨기라 그 주정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일본 무조건 할당시켜 무조건 공출하러 파뇨. 우리는 굶으면 우리는 아주 우리 부모님 할아버님네는 굶으면서 그 상부의 명예니까 그저 납품해야 되는 거. 그러면 조금 여유 있는 사람은 좀 자기 먹기 위해서 뭐 뒷뜰에 살고 숨겨두는 경우도 있고. 그게 전뭐 거의 굶다시피요, 굶다시피. 참 귀한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빠진 게, 그다음 아까 그 전분박 얘기인데 여기서 밀채라 밀 가공은 껍질. 밀채. 초을 깎은 것은 좀 거칠고, 그러니까 두불 도정한 거면 조금 잘죠. 영양가 아무것도 없어요. 요즘 돼지줘도 잘 안 먹을 정도입니다. 영양가가 있든 없든 우리는 배를 차니까 물 채우는 것만 낫거든. 먹으면 배설물은 좀 그 분유가 아니라 요즘 배설물하고 나니까 얼굴이 새파랄 정도. 그러면 모두가 그 밀채를 먹었냐면 조금 산다는 사람은 조파 먹는 정도 집에는 그러하지만 원체 피나는 가정에는 주식이 밀채였습니다. 밀채. 이거 참. 그리고 그 미국에서 그 구호단체 운크라하면 운크라.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그때 요즘 우리 아프리카에 지원하듯이 거기서 밀가루 같은 거 지원했습니다. 그것도 좀 힘께내 있는 사람이 밀가루 배정만 나이 몫이 되지. 다 중간에 도정하차 돼버리고 정말 돼버리고 이 옷까지 가지고 지원받아야 되는데, 이거 참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가 이렇게 우리 고생들. 혹시 그 강창호 선배님, 일본 군인들이나 아니면 한국 그 훈련을 받고 있던 병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장 즐겨서 찾았던 음식 또는 그들이 남겨놓은 음식 가운데서
지역 주민들이 그래도 얻어먹는 입장에서 좀 예를 들면은 안덕면 사계리 주민들이 신모 훈련소 그 배출 때 선임하사가 제공을 하는 흔히 속칭 깡밥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누룽지. 그거를 긁어서 그걸 물에 재웠다가 끓여 먹었던 그런 것들 기억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직접 먹었지 그걸. 예. 어떻게 배분이 됐습니까, 그게? 그것은 우리 집이 군인 가족이 사니까 예. 그걸 조금 가져와. 그것도 자기 가족을 먹이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온 가치가 아니라 예. 자기 식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걸 예. 조금 가져온 거지. 근데- 그러면 우리를 맛보고 조금 줘. 많이 안 주고 조금 주면은 예. 그냥 생으로 그냥 먹으면 바삭바삭 또 과자 같아. 예. 맛이 뭐 달콤한 것이 없고 그냥 그렇죠. 바삭바삭 씹어서 예. 먹으면 먹었고 또 생각나는 것이 그 당시 군인들은 쌀밥을 먹었는데 그 당시도 예. 군인들은 예. 쌀밥 먹는데 우리 농촌에는 조밥에는 보리가 일절 없었고 그 당시는 보리가 안 돼가지고 비료가 없기 때문에 그 당시는 예. 그래서 보리가 있고 보리도 모전이라고 해서 비료 없이도 되는 밭이 있어. 좋은 밭들은 그 사람들은 부잣집 밭들은 그래서 보리밥 먹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은 보리밥 뭐죠 조밥으로 1년 동안 조밥으로만 살았지. 예. 그리고 중간에 고구마 예. 우리 제주 말은 감조 예. 감자가 아니고 감조 그것을 밭이 좀 심하다가 그걸 게다가 썰어서 같이 그 조밥에 섞어서 밥을 해. 아, 예. 경기는 식구들이 쫙 이제는 자기 식구 맛이 사발에 걸어서 쿡하고 먹는데 그 당시에는 낭풍이 예. 그 낭풍이 탁 나는 식구가 쭉 하게 모여하자. 그래서 이제 밥을 먹기 시작하지. 개미는 모두가 다 어머니 아버지 어른들은 그렇지 않은데 예. 그 자녀들은 밥을 더 먹으려고 고구마는 제치고 조밥을 막 긁어 먹어 숟가락으로. 예. 다퉜죠. 다투지 서로 다투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엔 아무것도 없으면은 할 수 없이 고구마를 먹는 거지. 예, 예. 그렇게 참. 했고 또 우리가 그 학교를 다니면도 점심 안 먹었어요. 학교 다닐 때. 점심은 건너뛰겠다는 말씀이죠? 네, 점심은 일절 안 하고 집에 살 때도 점심 못 먹었어요. 예. 아침 저녁만 먹었지. 아침 저녁 또 썰이 없어서 배부르게 먹지를 못했어요. 예. 그래서 참 우리도 나도 이제 생각해 보면 내 키 작은 것이 먹지를 못했어. 먹지 못해서 예. 굶어서 예. 이제 그 하고 또 너무나 굶으면 이제 부모네가 이제 소매기에 밭에 가라. 점저 들고 어디 나가라 하면은 들판에 나가야 해. 들판에서 고구마밥 남이 고구마밥 거기 가서 몰로 캐다가 서리 하는 겁니다. 예, 뭐 이렇게 커리에 캐다가 쇠똥 몰똥 마른 거 그걸 모여놔가지고 불 붙여서 이제 그걸 거먹지. 아. 거먹다가 밭짐지가 오면은 이 자식들 왜 감자 거먹느냐고 잡아 다 올리면 뛰지 못해서 잡아. 어린 시절에 그런 기억이 이제 생생히 나는데 얼마나 배급하게 그렇게 합니까, 솔직히. 예, 예. 아주 진솔한 말씀이셨습니다. 예. 고수님도 비슷한 경험입니까? 아, 예, 뭐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저 대전골 지역에는 그래도 조금 나은 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예. 그러면 저 한 가지 더 말씀 사려겠습니다. 여쭙는 건데 혹시 그 후에 운크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운크라 쪽에서 강냉이 가루 요것이 공급이 돼가지고 그 흔히 요즘 나오는 그 치즈입니까? 치즈랑 같이 해서 꿀꿀이죽을 끓였던 것을 나눠 먹은 기억은 없으십니까? 강냉이 지원해준다는 말은 들었고 예. 우리만이 밀가루 그자 한 사발씩 배급받아지는가 아, 모르겠습니다. 혹시 제수 좋아야 한 사발 정도. 혹시 그 저 후배들 예. 그 당시에 초등학교를 졸업하시고 이제 고 선배님께서는 중학교 과정 입학을 하신 걸로 지금 제가 유추를 합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그 어린 동생들이
우유 배급을 탔던 기억은 없으십니까? 우유가 더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아예 없어요. 예, 그렇군요. 대정 초등학교 학생들은 우유 배급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군인들뿐만 아니라 미군 부대 KMAG에서 나오는 아주 먹다 버린 쓰레기 같은 그 정크푸드 이것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혜택을 받은 기억은 없으십니까? 거리상으로는 이 미군 부대하고는 조금 한 4km 거리니까 여기 접촉할 수가 없었습니다. 강 선배님은 그런 대정 초등학교에서 우유 탔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내가 그때 실제로 하긴 되겠습니다. 아니 후배들이에요, 후배들. 아주 후배지. 예. 6.25 당시는 얼짜 없어져. 예. 그 우리가 6.25를 생각하면은 대정 초등학교 다닐 때에 공군 사관학교 거기서 훈련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다 나가라. 예.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낡은 날은 언덕, 동산 밑에 언덕, 따뜻한 곳 그런 차이에서 공부하고 비나 눈이 올 때는 남의 집 마루방에서 공부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억이 이제도 생생히 나옵니다. 그리고 대정 중학교 가니까 가교사라고 해가지고 밑에는 땅이라, 맨 땅. 네. 그 위에 책상 하나 놓고 걸상 놓으면 또 위는 무엇을 덮어놓냐면 요새 새라고 해서 풀 덮어서 비가 크게 온 때는 비가 새. 전부 새는 것이 아니라 군데 새요. 그리고 또 그 유리창이 어디 있습니까? 문은 그냥 그 무슨 사실인가 무슨 이상한 그 플라스틱 닮은 걸 해가지고 이따 그것이 터지면은 비바람 치고 좀 안에 바람이 있고 눈도 오고 비도 그 교실 안에 거지 비해서 참 학교인지 뭔지 이제 생각하면 다 거짓말이고 지금 밑에 맨 땅이고 그렇죠. 예. 만일에 이제 한 가지를 더 여쭤보겠습니다. 대정읍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에서 대정읍 역사문화 투어를 기반으로 당시의 생활상 또는 당시의 처참함, 어려움 이와 같은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훈련병 도시락 또는 피난민들이 즐겨서 찾았던 어떤 음식 이와 같은 걸 다시 만든다 그러면은 어떤 걸 권하시겠습니까? 먼저 강 선배님부터. 이제 실제 한다면은 신병들한테 찐빵 이런 걸 배부시켜주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 모양은 딱 그런 음식을 해서 간단한 거 그런 음식을 만들어서 그 교육받는 신병에게 하나씩만 간식으로 줬더라면 더 훈련도 잘 받고 병도 안 가서 건강했다고 나는 느껴집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죠.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일에 개발을 한다면 요즘 최근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수로는 레시피라고 하는 어떤 특수한 용어로 지금 회자가 되고 있는데 레시피를 개발한다면 가령 어떤 꿀꿀이죽이라도 가능할 건지 아니면 도시락 대용으로 어떤 걸 제공하면 좋겠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저희들이 아는 범위 내에서 보면은 고구마를 제주도 대정 고구마는 굉장히 굵지 않습니까? 굵었지. 훌거에. 그래서 그걸 짜게 해가지고 훈련병들이 병사를 떠나가서 훈련장으로 갈 때 이계동 같은 데서는 그런 장면이 흔히 보였다고 전해집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10환짜리 그거 하나를 놓고 2개나 3개를 들고 뛰었다고 하는 그런 전언을 제가 육군 제1훈련소 정은동지의 편에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 같은 것을 전쟁식품으로 전시식품으로 해서 개발을 한다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 당시 훈련소 당시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병들이 교육을 나오면 일반인들이 고구마를 쪄가지고 이 자그마한 그릇에 담아가지고
한 그릇에 얼마 파는데 돈이 없으면은 화랑담배, 그 당시에 화랑담배를 줬습니다. 화랑담배에 고구마 같은 거에 바꾸기도 하고, 예. 또 돈 넣은 사람은 이렇게 오다가 하나 확 훔쳐 도망가는 사람들 세계면 좀 알만한 사람은 웃으면서 내불고, 캔 사람은 막 쫓아가서 떼올려봐. 떼올랐자 뭐 잡을 수 있으니까 내불고. 그런 경험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받고, 참 상당히 그 신병들이 참 저번에도 말씀했지만은 배고픔이 고통이 많이 예, 많았습니다. 난 그걸 이제까지 뼈저리게 느낀디, 이제 봤지만 훈련병에게 대우가 있었다면은 아주 뭐 병 걸린 사람도 별로 없었을 겁니다. 솔직히 다 건강해가지고. 고 선생님한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그 당시에 혹시 대전고을 보성인성 안성 지역에서는 이와 같은 참상이라면 참상이었죠. 배고픔 이런 거를 직접 목도하지 못하셨죠. 진짜 제가 경험했습니다. 직접 하셨습니다. 경험자입니다. 예. 그러면 그거에서 이게 생각이 나는 예. 어떤 전시식품을 개발한다면 어떤 것이 좋겠습니까? 글쎄 그게 뭐 참 누르르 보기 부끄러울 정도니까 예. 이게 뭐 입에 건드리기가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예, 너무 예. 추하기 때문에. 예, 그럼 저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만일에 그 6.25 한국전쟁의 어떤 교훈이 이게 후세들에게 이런 건 필히 남겨야 된다. 그런 것을 한 말씀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 선배님부터. 후배에게 남기기 위해서 우리 대정역사문화연구에서 수의기를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수의기는 뭐냐? 제6.25 동란 당시에 제1훈련소가 여기 와가지고 쌓여놓은 모든 업적, 기록, 지금 이 군인교회라든가 또는 반공탑, 정문, 예. 훈련소 정문, 예. 이런 것이라든가 하여튼 또 저 병장, 아직도 병장 옆에 가면은 반공 포로병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예. 그쪽만 있는 게 아니라 동쪽, 서쪽 해가지고 또 산시동 서북 쪽에 가면 또 거기도 있어. 포로도 친공포로와 반공포로가 있습니다. 예. 친공포로는 공산당을 좋아하는 포로병이고 반공포로는 공산당을 배격하는 포로병입니다. 중국 포로병도. 그러니 대정제기는 반공포로병이 약 14,000 정도, 조금 더 됐습니다. 예, 그 정도로 여기 대정지역에 와서 포로병 수에서 관리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 포로병들을 만났습니다. 왜 만났느냐? 바다에 고기 낚으러 가면은 그 사람들이 바다에 가서 돌멩이 하나씩 다 부르메라고 하고 바다에 가서. 그것이 포로들한테 보치병 딱 총사고 했어. 예. 그러면 우리는 고기 낚으다가 우리말 하는 사람이 있어. 아저씨 어디죠? 뭐 고기 낚기가 하면 그렇습니다. 어디서 왔어요? 하면 이거 제가면 그 시키는 분위기 딱 큰 소리씩 까지 가라고 말이야. 왜 서로 대화를 하느냐고 말이야. 예. 그런 경험에서 그 사람들 그 포로병들이 기술이 좋은지 그 안에서 나팔 이상은 짐승 소리, 묘묘한 소리를 다 내와. 그 사람들이 참 기술이 많이 살아내 다양해요. 이런 걸 우리가 직접 지나다니면서 들었고, 좀 이제 생각하면은 그 포로병들이 거의 다 이 반공포로니까 다 자기 고향으로 간 걸로 봅니다. 고 선생님한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만일에 마지막으로 대정의 아픈 역사에 대해서 이게 후배들에게 잘 전해지기 위해서 어떤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대정은 그 대정 몽생이라고 하죠. 몽생. 예. 지금 몽생은 망아지를 말하는데 그걸 조금 풀려면은 의지가 세다, 강하다. 좀 틀린 말이냐면은 대정은 항일 투사들이 많이 배출된 지역, 독립운동가들 많지요. 그 급수장 모습 보죠. 그 해안가에 그 신영물이라 그러는데
거기도 보면 비석에 보면 예. 그 저희 그 외놈들 침범 약탈리가니까 거기 방어객에서 육박전 벌이면서 지향한 그 기념비도 있는데 참 대적 사람들 의지가 세요. 예, 참 예. 자랑스럽습니다. 이것을 우리 후세에게 우리 대정민들이 의지를 후세에게 영원히 잊지 않도록 좀 전하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깐 아까 그 음식에 잠깐 그강 예. 회장님 말씀 좀 곁에서 예, 좀 저도 빠졌습니다. 그 군인 이거 대표님 군인이 배급해야 됩니까? 제가 그 마침 저희 집 단산 곁에입니다. 그래서 그 사격장에 있어가지고 매일 아침에 훈련 명대리 훈련 가고 오고 군가병 갔다 와서 매일 봅니다. 매일 한 2, 3년 동안 매일 봤는데 참 그때 군기인지 뭔지 그 배고프고 병든 그 걸어간데 낙오된 병 훈련병들 배 아파서 이렇게 구부리는 걸 뒤에서 회초리 막 갈겨 뒤떨어진다고. 어떤 그 낙오된 훈련병들은 그 동료 훈련병한테 업혀서 훈련대에 가는 것도 누르르 봤고 뭐 병원이 어디 있습니까? 뭐 치료할 수가 없죠. 덕수 앞에 그 노천 화장터가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갔다 왔다 보면 그 시체 타는 그 연기가 여기 이제 부여칠한 노라가 없더라. 예. 우리 뭐 야 저거 사람 태웠다 사람 태웠다. 예. 이거 목숨이 조금 붙어 있는 건 무조건 처리하는 것 같았어 맛이. 예. 그래서 그런데 그 훈련병 조금 그 휴식 시간에 그 학과장 부근에는 고구마 농사를 못 져요. 고구마 조금 여물들기 전에 훈련병들이 그 잠깐 뭐 5분 10분 쉬는 시간에 고구마 뛰어들어가지고 뽑아 먹어버리니까 완전 폐적돼 버려. 그렇게 훈련병들이 배고플 정도 이게 뭐 거짓말이라 그러겠죠. 예. 그 대부분 훈련 피라미드는 조금 그 쌀대박이나 그 지원 받으니까 뭐 그도 연명 안 됩니다만은 그도 만족하지 않죠. 원주민도 계속 대부분 불이 조판 먹는 건 부자고 저도 하도 그 좀 사람이 피해가지고 되고 어렵게 살다 보니까 말이 중학교 고등학교 뭐 학교인지 뭔지인데 저입니다. 나뿐이 아니고 좀 일부분은 요즘은 농약 버름에 들밭에 풀이 좀 덜합니다. 그 당시에는 농약을 안 치니까 보리밭에 들나물 또 달래 이런 걸 캐다가 데우치는데 그것만 먹으면 안 되죠. 쌀이라면 조금 그 배급 나온 건가 그 알량입니다. 안남이라고 합니다. 안남이 그 열대지방에서 나는 거. 알량미죠, 알량미. 그러니까 안남이 우리만 알량 그거 조금 배급 받으면 아마 요거 하나쯤 되면 4식구 정도의 식사를 하기 위해서 나물이나 달래가 놓아서 데우쳐 가지고 이게 뭐 짬빵 야 이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게 뭐 이거 말로 치면 참그 아주 그렇게 눈물겨운 사연을 전해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 아마 이 도시재생 지원센터에서 새롭게 전쟁 체험을 할 수 있는 음식 개발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가 될 겁니다. 오늘 이렇게 고르지 못한 날씨 또 불편한 자리에서 두 분 동네 대선배님 모시고 우리 대정에 아주 앞으로 미래 기둥이 될 우리 후배들에게 꼭 이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다고 하는 것을 짤막하게 한 30초씩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선배님. 훈련소가 들어가가지고 우리 대정 농민이 가장 피해를 받은 것은 뭐냐면은 토지를 그냥 뭐 이유 없이 그냥 뺏어서 그냥 훈련장으로 해. 맞습니다. 그 징발. 징발. 나도 우리도 많이 징발. 부상도 없어 일절. 이거 소유권 내놔라면 때문에 징발, 전시니까 내놔야 돼.
그런 그 고통에서 바슬려 불면은 또 곡식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러기 때문에 더 배고프고 헐벗은 생활을 했죠. 그 다음에 또 이 알뜰이 병장도 설치하면서 그 농민들 토지를 전부 처음에는 돈 좀 줬는데 중간 그 다음부터는 거의 다 헐값으로 주는 채 많은 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거 받아서 필요 없다. 너네 다 먹으라 한 사람은 지금 그 밭이 살아있어요. 자기 소유로 돼 있어요, 지금. 근데 알뜰이 병장은 언제부터 어떻게 건설했느냐? 1913년도에 알뜰이 병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서부 측량을 했습니다. 제주도에서 최초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서부 측량을, 제주 측량이 지금 지적도입니다. 지금 현재 지적도. 지적도를 해가지고 딱 이거 누구 밭에서 강제로 뺏어 동시에 16년도에 그 마쳤습니다. 서부 측량을 마치고 26년도에 알뜰이 병장을 건설하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26년도에. 건설하기 위해서 31년도에는 한 10만 평, 35년에 20만 평, 40년 30만 평 이렇게 확정하면서 37년도에 가서는 일본 폭격기가 알뜰이 병장에 노려가지고 원리를 공급받고 저 남경 37년에 청일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중일전쟁. 난징을 가서 남징이죠. 남징. 폭탄을 몇 회 했느냐면 36회 비행기 떠가지고 몇 대 뜨는 걸 몰라요. 폭탄을 얼마 했냐면 3,000톤을 가지고 저 남경 대도시에 다 투하시켰어요. 그러니까 전부 박살내버렸지. 그 여파로 저 폐장병과 주민들을 30만 명을 대학살을 했어요. 일본인들이. 예. 그래서 아주 이 알뜰이 병장은 진짜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탄생한 알뜰이 병장이고 지금 제주공항은 사실 한 5년인가 하여튼 아주 나중에 건설했습니다. 제주공항은. 그리고 이 제주도의 진드리 병장이나 교내 병장과 정석 병장님들은 하다가 중지하고 지금 정석 병장 지금 보존하고 있어요. 정석 병장은 저 운전하는 병장이 지금 서귀포에 있는 정석 병장 하나 있고 진드리 병장이나 교내 병장이나 이런 병장들은 중간에 하다가 병장을 설치 못하고 다 중단했습니다. 예. 잠시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지역 주민에게 전해듣는 대정 이야기가 우리의 대담의 주안점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서 강 선배님한테는 이제 마지막 에필로그로 받아들이고 고 선배님한테 마지막으로 한 30초 정도 여유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후배나 후손에게 저희들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와서 겪은 것만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 할아버님, 증조, 고조, 우리 조선민족 좀 500년 동안 우리보단 더 우리 조선인네는 경제적으로 식상으로 고생을 많이 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 즉 우리 후세들은 우리랑 조상님답지 않게 더 노력해서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단합해서 국력을 키워야 된다라고 간곡히 부탁하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두 어르신 모시고 대담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더 많이 주어져 가지고 우리들이 후배들에게 금과 옥조로 여겨질 만한 아주 귀한 얘기들이 전해지기를 간곡하게 당부 또는 소망해 봅니다. 저는 대정현 역사문예포럼 이사장직을 맡고
여기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김웅철입니다. 다음 기회에 여러분 다시 만나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선생님 수고 많았습니다.